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건 결국 알아봐 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는 뛰어난 제품, 훌륭한 아이디어, 그리고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제값을 받지 못한 채 사라져갑니다. 단지 실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들여다보기보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어디에서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으면 저긴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가치는 분명한데 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할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답은 아니오입니다. 세상은 가치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것부터 반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남다른 것, 특별해 보이는 것,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먼저 주목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인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작품 한 점은 수백억 원에 팔립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림이 가치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그 가치를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반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제품도 효과적인 포장과 전략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를 떠올려 보세요. 원두의 품질만으로 따지면 스타벅스보다 훌륭한 커피 브랜드는 많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팔았습니다. 어디에서나 스타벅스를 마시는 나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에 열광했습니다. 무엇을 팔든 가치는 그 자체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럴싸해 보이는 것, 주목받는 것, 그리고 남들이 선택한 것에 반응하기 때문이죠.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가진 가치를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가? 혹시 나 혼자만 좋은 건 언젠가 인정받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좋은 것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치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치를 인식하도록 만들 것인가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제품도 훌륭한 아이디어도 가치 있는 재능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같은 음식이라도 멋진 접시에 담겨 나오면 더 맛있게 느껴지고 같은 책이라도 표지가 세련되면 더 궁금해지는 것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첫인상이 우리의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단 몇 초 만에 첫인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죠. 이걸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처음 접한 정보에 강한 영향을 받고 이후의 정보도 그 첫인상을 기반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첫인상이 긍정적이면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쉬워지고 첫인상이 부정적이면 반대로 그것을 뒤집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죠. 이 원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품, 서비스, 브랜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을 떠올려 보세요.
샤넬이 단순히 우리는 질 좋은 원단으로 만든 옷을 팝니다라고만 홍보했다면 지금처럼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샤넬은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포장하고 철저하게 프리미엄이라는 첫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고객들은 단순히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련된 사람이다라는 감각까지 함께 구매하는 것이죠. 같은 원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맛도 중요하지만 조명, 음악, 테이블 세팅까지 모두 철저하게 계산되어 손님들에게 이곳은 특별한 곳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심지어 고급 호텔에서는 로비의 향기까지 브랜드의 일부로 관리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포장하고 있나요? 혹시 내가 가진 것이 좋은 거니까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포장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놓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리 좋은 책도 표지가 촌스럽다면 손이 가지 않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더라도 첫인상이 어색하면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사람이라면 말투, 표정, 옷차림, 태도가 첫인상을 만듭니다. 제품이라면 디자인, 색상, 패키징, 브랜드 이름이 중요하죠. 기업이라면 로고, 광고 스타일, 고객 서비스까지 모두 첫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려면 보이는 것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 판단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첫인상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메시지를 담아라.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제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샤넬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아함과 품격을 판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각을 자극하라.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으며 인식합니다. 이 감각적 경험을 활용해 첫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 명품 브랜드의 패키지, 세련된 로고 디자인이 그 예죠. 여러분도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일관성을 유지하라. 한번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타벅스는 어느 매장에 가든 익숙한 로고, 음악,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그 일관성이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세련되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달라진다면 신뢰를 잃게 되겠죠. 첫인상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단 몇 초 만에 사람들은 판단하고 그 판단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면 첫인상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이름, 즉,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희소성과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물건은 비싸도 잘 팔리고 어떤 물건은 싸도 외면받을까요? 왜 사람들은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 중에서도 특정 브랜드에 더 끌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흔한 것보다는 특별한 것, 한정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흔히 널린 물건과 한정된 수량으로만 제작된 물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귀중하게 느껴질까요? 당연히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연결된 심리학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희소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희소성 효과란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제한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더 원하게 되는 심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제품의 품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무나 가질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루이비통, 롤렉스,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들은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특정 고객층만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건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특별함을 갖고 싶어 합니다. 비단 명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될 때를 떠올려 보세요. 특히 애플의 아이폰이 그렇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항상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애플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초기 물량 부족을 연출합니다. 사람들은 이번에 사지 않으면 언제 또 살 수 있을지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더 강한 구매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전략적인 마케팅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정판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같은 제품이라도 훨씬 더 소중하게 보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일반 서점에서 파는 책보다 초판 한정 4인본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으면 더 사고 싶어지지 않던가요? 같은 옷이라도 시즌 한정 컬렉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특별해 보이지 않던가요? 이처럼 희소성과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희소성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정된 대상에게만 제공하라. 무엇이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다면 특별한 느낌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VIP 고객 전용, 멤버십 회원 전용 같은 방식은 사람들에게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샤넬이 매장에서 가방을 쉽게 팔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제품은 아무에게나 판매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들을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갖고 싶어 하죠. 두 번째, 기회를 제한하라. 시간이 제한되면 사람들은 결정을 빨리 내립니다. 이것을 마감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까지만 할인. 선착순 100명 한정. 이런 문구를 보면 망설이던 사람도 바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가 특정 콘텐츠를 한정된 기간 동안만 제공하는 것도 이 원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언제든 볼 수 있으면 미루게 되지만 이번 달까지만 시청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으면 사람들은 서둘러 보게 되죠. 세 번째,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라. 같은 물건이라도 이름을 다르게 붙이면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한 커피라는 이름 대신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핸드드립 커피라고 하면 느낌이 달라지죠. 맥도날드에서도 슈비버거나 맥런치 같은 특별한 네이밍을 사용합니다. 단순한 할인 세트가 아니라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의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름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희소성과 특별함을 부여하고 있나요? 혹시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나요? 희소성은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제품이든 서비스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든 말이죠.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충분히 뛰어납니다.
이제 그것을 더 특별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희소성과 특별함을 갈망한다. 그렇다면 그 특별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이름을 짓는 것이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같은 물건도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같은 음식이라도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와 동네 식당의 고기구이를 다르게 느낀다. 같은 커피라도 핸드드립 스페셜티 블렌드와 그냥 커피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어느 쪽이 더 특별해 보이는가?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 대상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 이것이 바로 네이밍의 힘이다. 기업들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맥도날드는 단순한 할인 세트를 맥런치라고 부르고, 스타벅스는 크고 작은 음료 사이즈를 톨, 그란데, 벤티라고 차별화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담은 이름을 붙임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를 봐도 마찬가지다. 같은 모델이라도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고객이 느끼는 차이는 크다. 단순히 최신 모델이라고 부르는 대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 이름은 곧 정체성을 만든다. 어떤 브랜드든 어떤 제품이든 그리고 사람조차도 이름이 곧 이미지가 된다.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은 곧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단순히 멋있거나 복잡한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네이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복잡한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짧고 간결하며 발음하기 쉬운 이름일수록 오래 기억된다. 애플, 나이키, 코카콜라처럼 짧고 명확한 브랜드들이 성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의미를 담아야 한다.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이름 속에 철학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브랜드가 아니라 위대한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의 혁신 정신을 담았다. 디즈니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회사가 아니라 꿈과 상상의 세계라는 브랜드 스토리를 이름에 녹여냈다. 세 번째,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 사람들은 논리보다 감정에 반응한다. 그래서 네이밍도 감성을 건드릴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이라도 아이스크림 케이크보다는 스노우 푸딩, 보습 크림보다는 미라클 글로우 크림 같은 이름이 더 감성적으로 다가온다. 이 원칙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라도 김철수 변호사와 김철수 법률 컨설턴트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어느 쪽이 더 전문적으로 느껴질까? 단순히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다면 잘못된 네이밍은 어떨까? 잘못된 네이밍은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린다. 1990년대 초 코카콜라는 뉴 코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뉴 코크라는 이름이 기존의 코카콜라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인상을 주었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역사적인 마케팅 실패 사례로 남았다. 비슷한 사례로 자동차 브랜드 포드는 한때 에드셀이라는 모델을 출시했다. 그러나 이 이름이 너무 생소하고 매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했고 결국 회사에 큰 손실을 안기며 단종되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름은 브랜드를 망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름을 활용할 수 있을까? 기업이라면 브랜드 네이밍을, 개인이라면 자기소개나 직업 타이틀을 좀 더 전략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혹은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이라도 수제 비누라는 표현 대신 천연 아로마 핸드메이드 소비라고 하면 더 고급스럽게 들린다. 중고 가구점보다
빈티지 리퍼브 스토어라는 이름이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자.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만든 것,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가? 그 이름이 충분히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만큼 강력한가? 아니면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가?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 이름이 곧 브랜드이고 이름이 곧 가치를 만든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만들 것인가? 이름이 곧 가치라는 점을 이해했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이름만 근사하면 정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멋진 포장과 강렬한 네이밍을 갖추더라도 그 속이 텅 비어 있다면 사람들은 곧 실망하고 등을 돌릴 것이다. 결국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름과 외형으로 관심을 갖지만 지속적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용이 부족하거나 신뢰를 잃으면 오래 갈 수 없다. 한때 화려한 마케팅과 광고로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들이 있었다. 단기간에는 엄청난 주목을 받았지만 고객들이 제품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신뢰를 잃고 사라진 사례가 많다. 반대로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가치를 지키고 신뢰를 쌓아간 브랜드들은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다. 예를 들어 일본의 나이프 브랜드 글로벌을 보자. 이 브랜드는 광고나 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 세계 요리사들은 이 브랜드를 신뢰하며 사용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진정한 품질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제품의 성능만으로 명성을 쌓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퍼지며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반면 한때 혁신적인 기능을 강조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몇몇 IT 제품들은 실제로 사용해본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며 빠르게 사라졌다. 왜일까? 진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광고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약속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신뢰는 깨진다. 그리고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신뢰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핵심은 단순하다. 첫째,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무언가를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신뢰를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불일치는 결국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다.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우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막상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 사람들은 그 기업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반면 작은 실수라도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기도 한다. 신뢰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려는 태도에서 온다. 둘째,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과장된 마케팅을 하거나 품질을 희생시키면서 비용을 줄이려는 선택을 하면 결국 그 브랜드는 지속될 수 없다. 고급 레스토랑을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수준 높은 요리를 제공하지만 점점 원가 절감을 위해 품질을 낮추기 시작하면 단골 고객들은 변화를 감지하고 떠나버린다. 반면 처음부터 꾸준히 품질을 유지하는 레스토랑은 한결같은 신뢰를 얻으며 오랫동안 사랑받는다.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신뢰는 단순히 제품이나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도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직장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신뢰가 없는 사람은 중요한 기회를 얻기 어렵다. 우리는 종종 평판이 좋다는 말을 듣는다. 평판이란 결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있으며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지켜간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된다. 반면 말을 쉽게 바꾸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선택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자. 여러분은 신뢰를 쌓고 있는가? 여러분의 브랜드,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가? 가치는 단순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첫인상과 포장이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자.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만 결국은 진짜를 선택한다.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가치는 진짜인가? 신뢰와 진정성이 가치를 지속시키는 핵심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자. 결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는 어떤 것일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내 실력은 충분한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느냐이다. 모든 성공적인 브랜드와 개인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강렬하게 원하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보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는 커피만 팔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경험을 판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고객의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배려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찾도록 만든다. 단순히 커피의 맛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단순히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조언을 해주는 능력으로 신뢰를 얻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로 인정받는다.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람들이 더 원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한때 세상에는 수많은 MP3 플레이어가 있었다. 그러나 애플의 아이팟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애플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저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천곡을 담을 수 있는 경험을 팔았기 때문이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했던 가치를 제공한 것이다. 둘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어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선택받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듣는 쉬운 설명이 가장 어렵다는 말이 바로 이 원리를 뜻한다. 복잡한 정보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더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운동 프로그램이라도 일주일에 3번 30분만 투자하세요라는 설명이 있는 프로그램과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병행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최적의 루틴이라고 설명된 프로그램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를 고를 것이다. 사람들은 복잡한 설명보다 쉽고 명확한 가치를 선호한다. 셋째, 사람들이 더 원하도록 만들어라. 어떤 가치는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가치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가치는 결국 필요한 것이 된다. 넷플릭스가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찾는 서비스가 된 이유를 보자.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안하며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한번 도움을 주고 끝나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늘 필요한 존재로 인식된다. 후자의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가 가진 것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내가 제공하는 가치는 사람들이 더 원하도록 만들어졌는가?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가치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선택할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된다. 이제 당신이 가진 가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